안녕하세요. 흔한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빌리브에서 내일부터 청약하는 소형주택이 있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실수요자의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언젠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정보들을 찾아보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빌리브 디 에이블 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청약이 당장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청약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 청약하는 그 청약 통장으로 하는 청약이 아니라 그냥 추첨제로서 청약 통장 없어도 19세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청약 시스템인 거고, 그 청약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오면은 여기 청약 안내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누구나 지역 무관, 재당첨 제한 무관, 청약 통장 그런 거 필요 없다. 일단 사업 안내를 좀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1층에는 무슨 좀 상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커뮤니티랑 여기에 사는 거주자들이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마련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 공급 규모를 보면은 소형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99세대는 소형주택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한 34실 정도 있고,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거고,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주차장이 지하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브랜드 소개 이런 거는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 환경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신촌역이랑 그리고 서강대역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저도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촌의 메인 스트릿은 아니고 그 위쪽으로 서강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곳인데, 막 그렇게까지 상업화가 많이 됐거나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거는 확실하죠. 2호선이랑 그리고 서강대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역세권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가깝고 뭐 인프라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뭐 현대백화점도 걸어서 여기에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현대백화점이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마트도 바로 근처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연세대학교 옆쪽에 있으니까 뭐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주변에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뭐 여기 보면 쾌적한 삶의 중심이라고 연트로파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연남동이나 이런 데까지 이어지는 그 숲길이 잘 형성이 돼 있고, 거기가 워낙 지금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의 중심, 가장 앞서고 트렌디한 신촌홍대 다양한 문화 인프라. 근데 이건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상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촌 쪽은 상권 트렌드가 지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신촌에서 지금 장사하는 그런 상권이 다 무너져 내렸고, 실제로 이제 신촌은 사실 현대백화점만 남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대 쪽에 있는 상권은 이제 거의 다 죽었다고 봐도 되고, 지금 이제 홍대랑 연남동 쪽, 그리고 그 옆에 망원동 쪽 상권은 그나마 이 부근에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뭐 가깝다고 해서 그 상권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 프리미엄이 이쪽까지 이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주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인프라가 좋게 잘 주거를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장 주소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신촌역에서 이제 서강대 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인 것 같네요. 여기가 현장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서강대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신촌역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촌역 도보로 10분 정도도 안 걸리는, 어쨌든 전철역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인프라는 확실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을 한번 볼까요?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면은 그 큰 길가가 여기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청약을 하고 분양 매매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큰 길가에 있는 그런 호수들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향으로 따졌을 때는 이쪽이 그 동양 쪽이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드는 동양 쪽에 여기 큰 길가에 있는 호수들이 저는 좋아 보이고, 그냥 이거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남양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청약을 넣는다면은 큰 이면도로 앞에 있는 동양 쪽에 있는, 그리고 충수는 아까 지도로 봤을 때는 이 디에이블 건물 앞에가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 제일 높은 건물이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올리브영 건물 7층, 8층,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인 것 같은데, 10층에서 한 12층. 그럼 내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고 하면은 한 15층 이상으로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빌리브 클럽이라고 해서 뭐 라운지도 있고, 그리고 뭐 피트니스도 있고, 그 커뮤니티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하는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약간 트렌디하고 좀 프리미엄이다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고, 평면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38 전용으로 제곱미터가 제일 평수는 작은 거고, 여기 보면 뭐 40, 42, 뭐 49까지 있는 것 같고, 46부터가 이제 23층부터 시작해서 펜트하우스인 것 같아요. 테라스도 있는 형태의 펜트하우스인 것 같고, 견본주택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38제곱미터의 견본주택인 것 같고, 침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좋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침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침실에는 한 칸짜리 옷장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조금 더 뭐 드레스룸 공간이나 북박이장이 넓은 타입이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이렇게 있고, 앞에 뭐 창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도로면이라면은 앞에 가리는 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거실이 이제 주방이랑 일자로 이어진 이런 형태이고, 거실에 보니까 옷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정도 옷장이면은 그 침실까지 활용하면은 혼자 사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정도의 옷장인 것 같고, 근데 뭐 신혼부부가 둘이 지내기에는 옷장이 다소 협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주방이고, 인덕션 2구짜리가 있고, 어쨌든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 주방이 아래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뒤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주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납 공간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냉장고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빌트인 냉장고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냉장고 공간이 따로 없는 걸로 봐서는 옆에 오븐이랑 전자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세탁실이 이제 주방 옆에 바로 이렇게 마련이 되네요. 이런 건 되게 좋네. 근데 이게 건조가 같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조기가 뭔가 있는 구성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욕실로 넘어가면은, 욕실은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욕실이 이렇게 세면대도 되게 널찍하고, 그리고 건식형인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들고, 이렇게 샤워부스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그리고 발코니 현관 쪽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발코니가 아쉽네요. 예. 여기가 발코니가 좁은 감이 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혼자 산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신혼부부가 둘이 산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수납장은 부족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신발을 놓는 공간도 좀 부족하게 느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견본주택만 봤을 때는 되게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기 살고 싶다, 당장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44제곱미터는 38이라보다는 조금 넓을 것 같고, 여기는 주방이 이렇게 창 쪽에 같이 나와 있고, 이것도 되게 괜찮다.
이렇게 주방 같은 거실이 같이 창을 양쪽에 끼고 붙어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이런 건 진짜 좋다. 그럼 바로 여기서 밥 먹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TV 놔도 되는 거고, 여기 있네. 여기가 약간 거실이랑 부엌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는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세탁실이 있고, 세탁실이 아까 봤던 38제곱미터보다는 조금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주방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침실이 이렇게 있고, 침실이 오히려 아까 그 38제곱미터보다는 조금 좁네요. 근데 침실 안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욕실이 있고, 욕실 안에 욕조가 있고, 창문이, 오, 되게 좋네. 여기는 이게 메리트네. 이건 진짜 너무 좋은데. 아, 현관에 이렇게 창고가 있네요. 여기는 되게 좋다. 근데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넓게, 여기 이만큼이 발코니다. 게다가 앞에 현관 창고까지 이렇게 있어서 요새 30, 40대들 캠핑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장비 넣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옷장이 없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드레스룸이. 이거는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구성이 돼 있네. 와,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겠네요. 이거는 2인 가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다, 여기. 좋네요. 진짜 여기 매력이 있다, 집이. 분양 공고를 좀 볼까요? 오피스텔 분양 공고 있고 소형주택 있고, 전 소형주택 분양 공고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 이게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좋다 했는데, 아까 38B 만약에 15층 정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이 계약금 10%가 8,600이니까 분양가가 한 8억 6천 정도라고 보면 돼요. 와, 더럽게 비싸네. 분양가 8억 6천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은 8,600만 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중도금 60%는 아마 여기서 신탁사에서 은행 끼고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되겠고, 보통 이율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한 3% 정도 뭐 전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중도금 대출을 해서 대출로 내게 되는 거고, 입주할 때 잔금을 치러서 분양을 하게 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내가 계약금 10%만 걸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거고,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은 그 나머지 금액들은 2025년까지 최대한 마련을 하고, 그때 가서 대출을 갈아타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매물인 것 같고, 제가 집만 봤을 때는 진짜 좋다고 생각은 했어요. 견본주택상으로 너무 멋있는 집이라서 정말 좋았는데, 가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투룸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니까, 뭐 이게 강남 프리미엄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좀 넓은 것들은 보니까 계약금이 한 9천 정도 넘는 걸로 봐서는 한 9억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3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들은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이 한 13억에서 16억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마포공덕 이쪽도 되게 강북에서는 되게 쳐주는 부동산 지역이기도 한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까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게 한 6억 정도가 됐다 그럼 저는 빚 내서라도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컨디션에 한 8억 6천인데 성수역이나 서울숲 뭐 이 부근에 생겼다 그러면은 진짜 바로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는 어쨌든 상권 자체가 지금 되게 프리미엄화돼 있고 트렌드화돼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졌고, 지금 워낙 핫한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신촌 자체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진 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형주택의 컨셉 자체가 되게 트렌드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게 가장 큰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컨셉인데, 그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가장 트렌드한 지역이냐라고 봤을 때 서강대와 신촌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은 그런 그 트렌드가 프리미엄화된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형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그 환경이 막 트렌드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유동이 생기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금 그 지역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성수동에 이게 생기면 1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고, 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소형주택의 구성은 좋은데 내가 살기도 너무 좋고 그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한다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 가격 대비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더 관심 생기신 분은 직접 홈페이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